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의 남자입니다. 20대 초반에 가세가 힘들어지면서 다니던 대학을 중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낮에는 청소 용역업체에 다니면서 입주 청소, 거주 청소 등을 하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번듯하게 내세울 만한 직장은 아니긴 했지만 성실하게 일하면서 여기서 배워서 나중에 청소업체를 차려야겠다는 비전을 갖고 나름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 20대 후반에 애견 동호회에서 한 아가씨를 처음 보았습니다. 그 아가씨는 23살이었고 아직 대학생이었어요. 처음엔 그 아가씨와 대면대면한 사이였지만 서로 같은 종의 강아지를 키우고 있다는 애견인들만의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자주 나누다 보니 제게 호감을 느낀 그 아가씨가 먼저 제게 다가와 주었고 우리는 그렇게 사귀다 결혼까지 약속한 사이가 되었답니다. 하지만 서로 결혼을 하기로 약속하고 처음으로 처갓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던 날 그 아가씨의 어머니, 지금의 장모님은 나이 차이도 많이 나는 데다 내세울 만한 직장도 없어 보였는지 못마땅하게 여기시고 둘이 사귀는 걸 완강하게 반대하셨어요. 나이까지 많은 게 감히 어디서 젊고 이쁜 자기 딸과 결혼을 하겠다고 하냐며 결혼 전에 저를 문전박대하시며 구박하셨습니다. 하지만 부모 이기는 자식 없다고 제 아내는 단식 투쟁도 하고 가출을 해버리겠다고 난리를 피우는 통에 장모님은 결국 결혼을 허락해 주시긴 하셨습니다. 신혼집은 전세 자금 대출을 받아서 구하려다 노원구에 있는 아내의 학교와 포천 처갓집이 1시간 거리여서 아내가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살기로 하고 아내의 학교 바로 앞 원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저희 장모님이 저희가 어떻게 사나 하고 보러 오셨는데요. 에휴, 이 좁아 터진 데서 강아지는 2마리씩이나 키우나? 장모님, 학교 앞이라 그런지 집값이 많이 비싸네요. 그래서 밤낮으로 열심히 모으고 있어요. 어느 세월에 모아서 집 사겠나 이 사람아. 내 딸이 이런 데서 사는 꼴은 더 이상 못 보겠으니 일단 내 집으로 들어와 살게. 알았나? 장모님은 재력이 상당하시긴 했습니다. 처갓집은 광릉 수목원 근처였는데 집에 수영장도 있고 마당만 300평이 넘는 전원주택이었습니다. 처음엔 강아지들이 뛰어놀 마당이 있어서 괜찮아 보이긴 했습니다. 장모님은 20살에 시집와서 21살에 아들을 낳고 27에 사별하시고 혼자가 되셨답니다. 그래서 장모님은 이제 48이시네요. 나이도 나이지만 장모님 친정 쪽의 타고난 체질 덕분인지 나이를 거꾸로 드시는 것 같았습니다. 몸맵시며 계란형 얼굴에 동안이시라 30대 후반처럼 보이긴 합니다. 약간 몸짱 아줌마 같은 그런 스타일이세요. 내가 한 몸매 하지 호호호호호. 이런 장모님이 재혼하지 않고 왜 혼자 사시냐고요? 장모님은 사별한 후 생계가 어려워지자 수목원 근처 가든에서 식당 일을 하시다 그 식당 단골로 자주 오시는 포천에서 사슴 농장을 크게 하고 있던 두 번째 남편을 만나 한번 재혼을 하긴 하셨습니다. 하지만 재혼하신 지 얼마 안 되어서 또 사별을 하시게 되었죠. 두 번째 남편분이 쓸하에 자식도 없이 10,000평이 넘는 사슴 농장과 전원주택 그리고 보험금까지 남기고 가셔서 장모님은 더 이상 생계를 걱정할 처지에서 벗어나시게 되었고 두 번째 남편분의 시댁 식구들 눈치도 있었는지 남편 잡아먹는 팔자라시며 그 후로는 쭉 혼자 사셨다고 합니다. 그런 장모님의 박대는 결혼 후 처갓집에 들어가 살기 시작하면서 더 심해졌습니다. 남들 다 하는 집장만 할 능력도 없는 남자가 아내 덕분에 대골 같은 집에서 살 수 있는 거라고 하시며 저를 마치 사위가 아닌 마당쇠 부리듯 했습니다. 돈도 안 되는 대리운전 일을 그만두라고 하시고 청소 전문가이니까 집 청소는 잘하겠다고 하시며 퇴근하고 나서 집안일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전 하루에 보통 2건의 입주 청소를 하였는데요. 일이 없어서 하루에 한 건만 하고 일찍 집에 오는 날이면 장모님은 집 청소는 기본이고 빨래에 설거지,
오래된 전원주택 손질 등 온갖 집안 잡일을 제가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늦게 들어가기도 했는데요. 소용이 없었습니다. 며칠 쌓인 걸 한꺼번에 다 해야 했기 때문이죠. 솔직히 그게 더 힘들었습니다. 여름이 오면 장모님과 아내가 수영을 즐길 수 있도록 수영장 청소를 해야 했으며 그 넓은 마당의 잔디 깎는 일, 배수로 정리, 그리고 가을이 오면 마당을 뒤덮었던 낙엽을 치우는 일, 겨울이 오면 마당을 뒤덮었던 쌓인 눈을 치워야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점점 장모님 댁의 집사이자 정원사 그리고 파출부의 운전기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남들 다 봤다는 천만영화 기생충도 안 봤습니다. 물론 남자가 저런 일을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장모님의 태도와 말투입니다. 입주 청소가 많아져서 며칠 집안일을 거르는 날에는 집안꼴이 이게 뭔가? 자네 눈엔 이게 안 보이나? 아유 이 먼지 좀 봐. 자네는 남의 집도 이렇게 청소해주고 돈 받나? 아 내가 돈을 안 줘서 그런가? 나중에 이 집이며 땅이 누구한테 가겠나? 내 거다 생각하고 하게 알겠나? 장모님 요즘 이사철이라 일이 좀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좀 피곤하네요. 아유 빨래는 걷었으면 잘 개어서 옷장에 넣어야 할 게 아닌가? 돈벌이도 시원찮으면서 이런 거라도 잘 해야 되는 거 아니겠나? 요즘 전업주부 남자들이 얼마나 똑부러지게 일하는지 아나 자네? 처음부터 그러신 건 아니지만 노처녀 히스테리도 아니고 점점 저를 무시하면서 말을 하시더군요. 그날도 전 그렇게 저를 무시하는 듯한 말을 들으면서 이쁘고 나이 어린 아내를 둔 죄인이다 생각하면서 아내의 옷은 물론이고 장모님의 속옷까지 챙겨야만 했습니다. 아내도 처음엔 그런 장모님의 부당함에 제 편에 서서 장모님께 대들기도 했는데요. 장모님은 그때뿐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전 빨리 돈을 모아서 전세라도 구해서 탈출해야겠다 생각했고 뼈 빠지게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런 제 사정을 예전에 다니던 대리운전업체 사장님과 단둘이 술을 마시다 털어놓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장님은 왜 요즘 대리운전 일을 하지 않냐고 물어보셔서 제가 그동안의 일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저희 푸념을 들은 사장님은 자기는 요즘 부수입이 짭짤하게 생겼다고 하시며 다시 대리운전을 시작해서 자기 말을 잘 듣고 열심히 일하면 전세금 중 일부를 빌려줄 수도 있다고 하시더군요. 말을 끝까지 들어보니 정말 빌려줄 것 같은 느낌은 아니었고 술 취해서 자기 여성 편력을 자랑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사장님은 총각 시절부터 등산 동호회를 운영하시고 계셨는데요. 최근에 돈줄이 생겼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동호회에 회원이 한 명 들어왔는데 자기한테 푹 빠졌다고요. 밤이고 낮이고 사랑한다고 전화 오고 등산 끝나면 끌고 가서 1박 2일 동안 어찌나 달려드는지 집에도 못 가게 해서 하마터면 마누라한테 들킬 뻔 했다 하더군요. 그 아줌마 음기가 장난이 아니라서 한번 시작하면 밥도 굶어가며 10시간은 기본이라고 했습니다. 그 아줌마가 아줌마답지 않게 자기 관리가 잘 되어서 좋긴 한데 한번 만나면 기를 다 뺏기고 영혼까지 탈탈 털리는 느낌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좀 피했더니 동호회 운영 자금을 하라며 몇백씩 찔러 주더라는 겁니다. 받은 만큼 열심히 해야겠다 싶어 그 돈으로 남자에게 좋다는 보약도 지어 먹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알고 보니 동호회에서 꽤 많은 남자들이 그 아줌마를 거쳐갔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여자라고 했습니다. 전 사장님이 술에 취해서 할 말 못할 말 다 한다며 건강을 생각하면 등산도 좋긴 하지만 불륜은 아니지 않냐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사모님께 잘 하시라고 말도 덧붙였답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그 아줌마가 지금 또 보고 싶다고 메시지를 보냈길래 저랑 같이 술 한잔 하고 있다고 했더니 오늘 밤이 무섭다며 도저히 못 참겠다 하고는 지금 여기로 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사장님은 도저히 혼자 감당이 안 되어서
새로운 파트너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메시지를 보냈더니 좋아 죽겠다고 하며 미리 말을 잘 해놓으라고 당부하고 오고 있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사장님은 이 아줌마가 잘해주면 돈을 잘 쓰니까 잘 좀 해봐 이러더군요. 전 장모님만 없으면 지금의 아내와는 너무 행복했고 아내가 정말 이쁘고 사랑스럽기도 합니다. 이런 말을 하기 좀 그렇지만 아내와는 속궁합마저 정말 좋았거든요. 제 눈엔 아내 빼고는 세상의 모든 여자들이 여자로 안 보였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말하며 일어나서 화장실을 갔습니다. 그렇게 화장실을 다녀와서 테이블로 가는데 사장님이 말한 그 아줌마가 왔는지 한 여성분이 앉아있더군요. 그런데 전 그 여성분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을 때 그 자리에 앉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장님이 말한 음기가 세기 때문에 한 남자로는 부족해서 동호회의 모든 남자들 사이에 관광버스로 소문난 그 아줌마는 바로 장모님이었습니다. 그래서 테이블 옆에 멍하게 서 있는데 장모님은 그런 저를 발견하셨습니다. 자네가 여기 어떤 일인가? 둘이 아는 사이세요? 사모님? 여기 제가 말씀드린 친구예요. 힘 좀 쓰게 생겼죠? 어머 이를 어째 자기야 어디까지 말해서 어머머머. 그 순간 장모님의 얼굴이 벌개지시면서 앞에 있는 소주를 3잔 연거푸 원샷 하시더군요. 저는 도저히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서 도망치듯이 술집을 나왔습니다. 사장님의 상간녀, 아니 등산 동호회에서 관광버스로 소문난 그 아줌마가 장모님이었더니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결혼 전에 돈 없다고 저를 그렇게 구박하시고 결혼 후에는 돈 한 푼 안 보태주시면서 저를 종부리듯 온갖 집안일을 시키시던 분이 남자들에게 돈을 뿌리고 다니셨다고 생각하니 정말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그렇게 택시를 타고 집으로 와서 싱숭생숭한 마음에 뒤척이다 술 기운 탓에 잠들어 버렸습니다. 자고 있는데 누가 흔들어서 저를 깨워서 눈을 떠보니 장모님이었습니다. 장모님은 슬쩍 저에게 오더니 말을 하시기 시작하시더군요. 제발 아내에게는 이런 사실을 말하지 말아달라고요. 딸의 성화에 못 이겨 내키지 않았던 저와의 결혼을 허락한 후로는 화딱지도 나고 저를 못마땅하게 여겨서 그동안 제게 심하게 굴었던 행동들도 미안하다고 하시며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자기가 음기가 세서 남자 한 명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여자이며 첫 남편을 그렇게 사별하고 두 번째 남편은 사슴피와 녹용을 먹어가면서 버티는가 싶더니 하루가 다르게 바짝바짝 말라가더니 결국 사별까지 하게 되었다면서요. 혼자 독수공방하다 딸도 시집 보냈겠다 싶어서 등산으로 풀어보려고 동호회에 들어갔는데 산을 오르다 보니 힘이 불끈불끈한 남자들을 보고는 참아왔던 남자에 대한 갈증이 터져버렸고 한번 열리게 된 마음을 본인도 주체할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마음에 드는 남자와 재혼할까 생각도 했지만 이미 두 남편을 그렇게 보냈으니 더 이상 그럴 수 없어서 이럴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군요. 한편으론 이해도 되긴 했지만 여기저기 불륜을 저지르고 다니시는 장모님을 보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볼 때마다 사장님에게 들었던 별의별 말들이 떠올랐고 점점 장모님의 사소한 행동들도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내에게는 말하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내의 어머니잖아요. 마침 1시간 넘는 거리를 통학하던 아내의 불만도 커져갔기에 저렴한 금리로 전세 자금 대출을 받아서 의정부의 작은 빌라로 이사를 하게 되면서 드디어 그 수영장이 딸린 마당만 300평이라 저에겐 너무 괴로웠던 장모님의 전원주택에서 탈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사를 간다고 했을 때 장모님이 저희 눈치를 보며 전세금을 좀 보태주시겠다고 했는데 전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걸 받게 되면 왠지 안 될 것 같았기도 하고 저를 그렇게 무시하던 장모님께 보란듯이 떳떳하게 스스로 일어나고 싶었습니다. 현재 청소업체 창업도 준비 중이고요. 아내도 졸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있답니다. 곧 추석이라 장모님 댁에 가야 하긴 하는데 벌써부터 걱정이 앞서네요.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